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왜냐면 이제 시장은 비슷비슷하죠. 이제 어제 올렸던 내용이랑 뭐 그저께 올렸던 내용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섹터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소외받는 종목은 소외받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 업로드 시키면서 이제 대안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점에 있는 거는 따라붙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주로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요. 전체적으로 다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유튜브만 백진수 유튜브만 이제 잘 지켜봐도 충분히 수익 내면서 갈 수 있다. 그거를 좀 이제 증명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봤던 종목들 뭐 이수페타시스나 HPSP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날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공정 쪽도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을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렸고 가온칩스를 말씀드렸죠. 가온칩스도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다시 치고 올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LNF, 뭐 나노신 소재 뭐 이런 종목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LNF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만 잘 지켜봐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대형주 쪽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미리 선침해 놔두고 있으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네이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보고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모그린텍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뭐 어떤 거 사야 될지 지금은 항상 고민이 많은 시장이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10-3886-1564에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 한 통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볼게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3만원 초반대 구간에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아주 안 오른 건 아니죠. 한번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가온칩스 디자인 하우스 쪽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파운드리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이제 5만원, 장중에 5만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니까 상당히 좀 짧은 기간에 뭐 그래도 한 7, 80%? 그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영상 보시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뭐 그게 몇 프로가 수익이 났든 간에 일단은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에코프로 쪽이 먼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대안으로 LNF 같은 종목을 봐도 좋을 것 같다. 에코프로 사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최근에 진짜로 에코프로는 밸류 부담이 워낙에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100만원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만족한 에코프로 투자자들이요. 에코프로를 고점에서 팔고 LNF를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보다 이제 LNF가 상대적인 저평가다. 밸류를 보게 되면 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PER이 한 9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LNF 같은 경우엔 한 50배 정도 나와요. 근데 LNF도 저평가된 건 아니죠, 절대. 하지만 일단은 주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밸류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보다는 지금 현재 절반 정도의 밸류를 이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만약에 고점에서 막 급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LNF는 그래도 밸류 부담이 에코프로보단 적으니까 덜 빠지겠지? 안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은 LNF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에코프로가 만약 꺾이기 시작하면 LNF도 같이 꺾인다. 이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매수해서 들고 계신 우리 대박이님들이 있다면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LNF만 보지 마시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주가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분리막 쪽이랑 그 음극재 쪽도 일단 뭐 에코프로가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 이쪽도 이제 매기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 신소재도 일단은, 예, 여기서 한번 움직이긴 했습니다. 예, 이날. 예, 그렇지만 지금 이틀 동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약에 에코프로가 여기서 추가 급등한다면 또 다른 쪽으로도 LNF 올라간 것처럼 매기가 같이 옮겨 붙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사실 지금 밸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예, 에코프로의 주가는 신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현상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두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같이 대응해야 되는,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분리막이 해외 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 분리막 업체가 수혜를 본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분리막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SKIE 테크놀로지거든요. 예,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예, 오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에 급등세가 나왔어요. 폐배터리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 있죠. 세비캠, 예, 세비캠도 오늘 장중 2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성일하이텍,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오전에 이제 급등 한번 나오고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오면서 쭉 밀려 내려가는 형국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유일에너테크라고 말씀드렸죠. 예, 유일에너테크. 예. 이렇게 세 종목이 오늘 이제 장중에, 예, 움직임이 좀 있었다. 예. 그렇지만 종가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막 고점에 있는 거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안으로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항상 오늘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뉴스들이나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아이디어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형주 중에서 일단 대형주는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 떨어지는 걸 겁날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질 때 더 사면 됩니다. 예, 더 산다. SK 하이닉스, 예,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지만 이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2차 랠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2차 랠리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예, 미리미리 좀 사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네이버, 예, 네이버는 지금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예, 바닥권에서 요즘에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이버가 이제 AI를 출시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 GPT, 그리고 이제 구글도 이제 AI 출시했듯이 이제 네이버도 8월 24일 날 이 하이퍼클로바 X라는 AI를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가가 바닥권인데 네이버의 2분기 실적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2분기 실적이 일단은 회복하는 구간에서 8월 24일 날 하이퍼클로바를 출시한다, 즉 AI를 출시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는 그 하이퍼클로바 X가 나와봐야 알잖아요. 요 정도 퀄리티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출시돼봐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 8월 24일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2분기 실적 나왔는데 2분기 실적 괜찮네, 이게 한번 부각되고, 그리고 8월달 이제 얼마 있으면 8월달 들어가잖아요. 8월달 들어가면 이번 달에 네이버도 AI 출시하는데 그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주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저는 이제 네이버도 바닥권에서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은 악재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니까 그것도 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한국어 데이터 챗 GPT의 6,500배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를 포함해 IT 기업 간의 초고대 언어 모델을 둘러싼 기술 서비스 경쟁이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네이버는 이 재작년에 하이퍼클로바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 X를 내다 공개해 시장 패권을 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한 다음에 사내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 예열에 나서고 있다. 출시 예정일이 8월 24일이다.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은 바로 한국어. 네이버는 지식인을 비롯해서 뉴스가 50년치, 블로그는 9년치에 달하는 데이터를 익혔다. 그리고 오픈AI 챗 GPT와 비교하면 하이퍼클로바는 6,500배 더 많은 한국어를 학습했다. 챗 GPT의 경우에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에 활용되기에는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기류에 국산 LLM이 양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향성과 허위 정보 등 환각 현상과 저작권 문제 등 한계를 해결할지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출시 전에 매도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출시했는데 대박 나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도 추가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요즘 이제 뭐 기술주들 위주로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매기가 오고 있잖아요. 기술주 쪽에 대한 수급의 어떤 그 인식도 약간 이제 좋잖아요.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도 결국에는 이제 기술주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메타가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좋듯이, 그래서 네이버도 이런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모그린텍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그린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모그린텍이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때 아마 이 구간에서 13,000원대, 13,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급등이 나왔었어요. 21,000원을 넘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크게 이익 실현을 했던 한번 이제 한 두어 차례 매매했다가 두 번 정도 크게 이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 하향 안정화 됐습니다. 좀 이제 하락하면서 17,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박스권을 보면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기준점은 17,00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아모그린텍은 테슬라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탁 한번 뛰쳐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뛰쳐오르면 뭐 짧게 보든 아니면 또 가온치수처럼 쭉쭉쭉 올라가면 좀 길게 보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종목 내용에 대해서 좀만 설명을 해드리면, 아모그린텍은 이제 여러 가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크게는 세 가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고효율 자성 소재, 그리고 ESS 사업,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사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효율 자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그런 부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력 변환 장치죠. 전력 변환 장치를 말하는데, 이 전력 변환 시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 전력 변환 시에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파워 효율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고효율 자성 소재라는 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필수로 쓰이는 건데요. 이거는 핵심 부품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개발을 했고, 고효율 자성 소재를,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효율 자성 소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 테슬라로 납품을 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로 납품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요즘에 이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 인하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도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독일 공장을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50만 대 생산 규모를 100만 대 생산 규모로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이제 생산 라인이 규모가 커질수록 고효율 자성 소재의 납품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고효율 자성 소재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고효율 자성 소재의 매출액이 250억이었는데요. 그리고 21년에 재작년에 얼마로 뛰어오르냐?
374억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작년 22년에 482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500억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거의 더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자,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예, 이게 크게는 통신사용 백업 전원 장치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용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전기 기관차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KT, LG U+, 그리고 일본 통신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태양광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 디젤 기관차를 지금 전기 기관차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대규모로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SS도 매년마다 매출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ESS 매출을 보게 되면 20년에 100억, 그리고 21년에 155억, 그리고 22년에는 319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노 멤브레인인데요. 나노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방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방수 기능.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장 부품 쪽으로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쪽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발열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결로 방지,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걸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체로도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노 멤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마다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아주 크게 증가하거든요. 실적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작년 매출액이 1421억에 영업이익 88억. 그래서 88억을 찍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이 1분기 실적은 나왔어요. 360억에 31억이 나왔는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내외, 요 정도로 올해도 엄청나게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2분기 실적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을 보고 그 다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테슬라가 다시 주가가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모그린텍도 여기서 좀 쉬어가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이때처럼 탁 한번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노려보자 라는 관점에서 아모그린텍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월 20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제가 이제 끝내기 전에 오늘은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다녀오거든요. 내일 이제 SBS 비즈 방송 출연이 있는데, 방송 출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비행기로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도가 이제 제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며칠 지내고 수요일날 이제 휴가죠. 여름 휴가로 수요일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는 불가피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되죠. 방학도 시작되고, 일단 즐거운 휴가도 다녀오시려면 이제 빨리빨리 수익도 나시고 기분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